136차 토요 금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한 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 그 참지 글 13번째 글인데요. 말이 많으면은 쓸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다. 하루하루 나 자신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을 홀로 있는 시간에 달아보면 대부분 하잘것없는 소음이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못한다. 참지 글이었습니다. 생애 절정이라고 하는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정오가 지나면 모든 사물의 그림자가 생긴다네. 상승과 하락의 숨막히는 리미트지. 나는 알았던 거야. 생의 절정이 죽음이라는 걸. 그게 대낮이라는 걸. 이 글에 대한 내포된 의미는 생의 절정, 그 절정의 순간은 일생 속에도 하루 중에도 매 순간에도 있습니다. 들숨이 절정에 이르면 다시 날숨이 시작됩니다. 들숨이 절정을 이루는 충만의 순간에 다시 하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숨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생명은 끝나고 맙니다. 삶과 죽음, 크나큰 섭리의 비밀은 숨과 숨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무례한 사람에게 주눅들 필요 없어. 널 만만히 보는 사람의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불쾌한 말에 웃어주지 말고 무례한 말에 정색해도 괜찮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런 거지. 오히려 충분히 거리를 두는 게 좋아.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내가 너다워질 때까지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치 맹수를 만난 경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맹수의 임계거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위험한 언행을 보이면 그 임계거리를 얼른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편안합니다. 다음은 잘했어, 멋져요, 대단해요 라고 하는 칭찬의 글이 되겠습니다. 잘했어. 오늘도 나는 몇 번이나 이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었을까? 아마도 50번, 100번쯤. 작은 표현이라도 거기에 담긴 진위와 맥락을 따져보는 건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잘했어라는 말은 칭찬의 뜻과는 별개로 아이와 나의 관계를 규정한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선생님 잘했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예. 올림픽도 그렇지만 대단해요. 와우, 굿 이런 칭찬으로 기운을 얻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신바람이 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 짧은 한마디로 압축된 칭찬 속에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우주적 힘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짧은 걸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같이 공감되는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난주껏 못 들었어요. 네. 어쨌든 들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정 참지의 글, 침묵의 금이다. 필요한 말만 하자. 참 금언인데 잘 실천이 안 되죠. 또 이 맨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라 마음이 편하다. 거기에 무례한 말에 정색하라. 충분히 거리두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그 불편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을 느낄 때 이 무례한 말 같은 것에 불편을 느낄 수 있죠. 불편을 느낄 때 그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여기는 정색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는 모르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상대방이 불편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개선을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또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해 절정이 여기 참 오늘 좋은 그런 금언을 배우게 됐는데, 생의 절정이 죽음이다, 대낮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죽는 순간은 생의 절정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 삶의 마지막을 생의 절정을 만들 수 있다면 진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죽음이 들숨 날숨을 연결을 하면서 날숨을 낼 수 없으면 그게 곧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 날숨이 시작되지 않으면 생명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생의 절정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숨과 숨 사이에 크나큰 그 삶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정 스님 글에서 느꼈던 부분은
그 말을 자기 스스로 다듬어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가 혼잣말을 여기서 하는 건 혼잣말 이야기가 아니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의한 부분인데 나 혼자 그거를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집안에서 잊어버린 거를 마치 밖에 나가서 찾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다 잘못된 데서 그 말을 이렇게 판단하고 방법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해결하려면 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말하는 거를 녹음한 거 있잖아요. 녹취, 그리고 그러니까 기록이 있으면 강사들이 많이 느끼는 게 자기 거 방송 나가거나 녹음돼 있는 거 나중에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목소리부터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일단 그래서 내가 쓰는 어투 반복해서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사이에서 시간 벌려고 던지는 거, 습관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녹취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거를 꼭 해석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녹음해 놓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건가 정확하게 그걸 추려내 가지고 그 다음에 루틴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는 그 루틴이 있어야 결국 유의미하게 이거를 해갈 수가 있다. 그냥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지 수준 가지고는 도로 제자리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이제 곁에서 나한테 거북하지 않게, 그리고 더 좋은 뜻을 갖고 같이 이렇게 서로 그걸 갖고 노력해 주는 사람, 하지만 말을 편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옆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말을 고쳐 나가는 게 그게 좋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정 진행할 때, 강사들 과정 진행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꼭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녹음해서 들려주고 또 서로 말한 거에 대해서 메모하고 이야기 나누고 요 시간을 갖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 이제 생애 절정, 들숨과 날숨 그 부분에서 이제 느꼈던 거는 탄트라의 방편 중에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그 호흡에 관련된 방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는 호흡을 내 힘을 들이지 않아도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을 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내쉬었을 때 또는 완전히 들이쉬었을 때 그 정점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서 이제 보면 우리 그때 느꼈던 게 삼각함수 있잖아요. 사인하고 코사인이 모양은 똑같은데 근데 정점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 결국은 똑같은 원운동인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는지에 따라서 정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진재근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대목이 삶에서 체력적으로 제일 했을 때, 지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면의 기준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죽음에 대한 부분도 죽음 부분이 갖는 그런 가치관, 죽음에 대한 가치관,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정점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찬미 있잖아요. 사회찬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제 증인이라든가 증거 같은 거 이런 건 없이 신발만 딱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 포인트가 딱 정점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 노래가 나중에 갖는 거, 그리고 그때 레코드 판매가 또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정점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정점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죽음 순간의 정점 중에 하나,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쓴다면 쌓아온 컨텐츠와 그 다음에 쌓아온 관계가 있을 때 그 폭발이 죽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차원으로 연결되는 힘, 요런 거를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생애 절정 부분을 보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이제 바깥에서 보는 거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을 볼 때는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충분히 이렇게 내재화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 부분에서 느낀 거는 결국은 상대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갖고 거리를 둔다고 그래서 상대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그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거리를 둔과 동시에 내가 스스로의 성장을 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아까 맹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힘을 기르거나 덫을 놓거나 하여간 내가 방법을 마련하고 충분히 이렇게 될 때까지 스스로 이제 또 변해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간에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서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두 사람 만나서 두 사람 말을 들어보면 서로가 서로의 다른 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나 또한 동시에 가해를 하고 있는 면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성찰을 동시에 해가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나는 안 변하고 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부분도 찾고 성장도 하고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잘했어 부분 거기에서는 저는 사실 그 칭찬에 대한 부분, 그거는 요 앞에 글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느끼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칭찬에 대한 거는 자만과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부분, 요런 것에 의해서 그 내가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게 내재 이렇게 안에가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그 칭찬에 대한 부분은 때로는 개인이라든가 조직이나 시스템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조정하는 도구로 더 많이 쓰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고래에게도 좋은 일인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칭찬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도록, 가스라이팅의 방법으로 칭찬을 쓰지 않도록 요렇게 되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신경을 써보려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화면에서 이 바가 왜 안 보이죠? 끌어내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스크롤로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되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뭐니까 이게 오른쪽에 모니카가 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모니카 닫으려면은 어딜? 그 모니카 그 영역에 지금 얼굴 있잖아요. 장 소장님 예, 얼굴 예. 부분에 있는 그 자리, 그 바로에 겹쳐 있는 거, 저 위에. 요거요? 그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지금 법정 스님의 이제 말을 좀 아껴라. 이게 뭐 침묵 그러면 말을 뭐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할 말만 하고. 근데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은 말을 참 가려서 한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잔소리라 그러고 이제 꼰대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만은 참 이 부분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덕목 중에 하나일 텐데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성찰과 습관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침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는 의미가 또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진재근 우리 선생님께서
뭐 저도 이제 참 이게 생의 절정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도 이런 표현은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생의 절정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봤을 때 참 그 생의 절정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어령 선생이 아마 암 투병하면서 결국은 이게 그 생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편한 죽음보다도 좋은 죽음보다도 약간 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생의 절정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걸 느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목숨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수는 그 이제 목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삶과 죽음의 비밀은 숨과 숨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도 들숨과 날숨 뭐 생리학적으로는 이제 뭐 틀림이 없는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목숨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영화죠,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그 말기암 환자들의 사례를 다큐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제목이 목숨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참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들숨과 날숨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영화를 이렇게 시청하고 본다 그러면 영화가 주는 어떤 의미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생의 절정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들숨과 날숨의 어떤 그런 그 원리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하여튼 생활하면서 가장 그 곤욕스럽고 어려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관계 속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자기가 불편할 때 좀 거리를 둬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잘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거 표현 못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교육을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성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깨우치고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태도 그다음에 이렇게 피할 건 피하고 할 말은 해라라고 하는 거의 또 뭐 이 임계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참 단정지으기 어려운 거리일 텐데요. 이게 뭐 마음의 거리겠죠. 실제로는 임계거리를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삶에서 이제 평온한 마음이 평정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이제 행복한 어떤 상태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줘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편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행복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요소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해요, 멋져요, 대단해요.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그 경연대회가 있어요. 경연대회. 싱어게인인가요? 혹시 보세요? 유 대표나
선생님 그런 그 경연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래 부르는 이제 그 아마추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연하는 건데요. 거기 이제 심사위원 중에 임재범 씨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그 가수죠. 임재범.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임재범 그 심사위원이 그 심사위원 중에 제일 이제 고수예요. 고참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경연자 중에서 아주 노래를 잘하고 인상 깊고 자기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하는 말이 참 잘했어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잘했어 보다도 잘했어의 최상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참 잘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도장 찍어주고 뭐 이런 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표현을 하면은 그 참가자는 뭐 최고의 칭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어떤 그 결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재능과 실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제 칭찬을 할 때도 이렇게 그 멘토가 되시는 분이라든지 존경하는 분들이 본인한테 보내주는 그런 칭찬의 메시지는 여기도 이제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진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파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뭐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 다음에 과연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참 잘했어요, 좋았어요라고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의 메시지를 전해준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팍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그 문화가 아직은 우리 정착이 돼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저도 저부터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마음이라고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이 나온 거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또 11월을 맞이하는 2개월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참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또 한 해를 준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발표 정지하기. 이게 2달 만에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뭐가 네, 바뀌었어요. 네, 저 그래서 헤맸는데. 유 대표님 하나 질문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법정 스님의 참지의 글 말씀하실 때 네네. 이제 녹음 녹취해서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네. 이렇게 녹음 녹취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습관이라든가 습관일까요? 세팅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그 폰에 통화 있잖아요. 네, 통화 안에 그 자동 녹음 그냥 켜놨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일부러 매번 의식은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들어보면 요때 내가 아침에 첫 통화라 목이 엄청 잠겨 있었구나. 요 이야기는 그냥 조용히 들어도 되는데 변명부터 시작했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거창하게 다 녹음 요렇게까진 못해도 조금 신경 쓰면 예, 어느 정도는 되겠다. 예, 그리고 그거가 좀 그 한계가 있어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일부러 부탁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부분, 그거에 대한 걸 가족한테부터 요런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 어떻게 들렸냐, 요런 식으로 해가면서 하는 대화 시간. 저는 주로 이제 그 식사 시간, 식탁에 모이면 가끔 이제 그렇게 쓰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게라도 예,
해가면 이제 강사 교육 그거는 아예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거라 그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평소에 하기는 말씀처럼 이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면이 좀 있죠. 예, 저도 이제 교회에서 가령 기도한다든지 하면 예, 이제 그 유튜브 방송하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기도했던 것을 내가 들어보면 조금 이제 다른 개선책을 찾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생활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해봤던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멤버들은 엄청나게 그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린 그 소셜 교실 요거 각자 해주시는 거 거기에 네. 있어갖고 요거 제가 후처리할 때 네, 그때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예, 사실 예. 우리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유튜브 올리고 그 다음에 예. 요거 해가지고 또 다시 텍스트로 이거 하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 걸 주로 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예.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많고 그때 메모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 자료 우리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자료가 참 많은 편 아닌가.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기회도 좋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기 오늘, 장 네. 소장님 네. 저희 그 홈페이지에 edutry.xyz이거든요. 네. 저희 그 에듀트리 네. 예, 거기 들어오시면 상단 메뉴에가 그 네. 주요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주요 사업 안에가 AI 메모리얼 트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네. 예, 거기에 이제 막 구체적인 거는 안 적어놨는데 방향성에 대한 거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드린 네. 거, 예, 예, 그거에 예. 대한 거 좀 그래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네. 실제 관심 네. 있으셔서 2달짜리 그것도 들으신 것 같은데 요거 관심이 있으시면 저랑 이야기 더 나누시면 예,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같이 저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한번 보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